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PF 대출 위기설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위험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인 거고 지금 당장은 역전세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역전세가 뭡니까?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전세금보다 전세 시세가 더 낮아진 걸 역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전세금, 시세 전세금만큼 차익이 나는 부분만큼 이제 월 이자를 환산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걸 역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전세값이 만약에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갭이 2억이 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억 원을 돌려줘야 되지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 차익분 2억에 대한 월 이자를 환산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꾸로 이제 주는 겁니다. 이자를. 그걸 이제 역전세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역전세 상황이 대거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제 전세든 매매가든 가격 조정이 여전히 뭐 그다지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집값이 무려 3배, 4배, 심한 경우에 5배까지 오른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2억 하던 동네가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10억이었던 집값이 뭐 8억 됐다고 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5년 전 2억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4배나 비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시는 뭐냐? 저기 노원구의 노도광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집값이 호가가 최고가였을 때 12억이던 게 지금 7억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처럼 매우 충격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30평대 7억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도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그네들은 얘기합니다. 5년 전 가격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거기에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3억 5천에 샀던 사람들 그걸 시세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큰 이슈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10억이다 11억이다 9억이다 이런 얘기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덜컥 연끌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연끌해서 전세 왕창 끼고 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세가 우르르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왕창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장에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세가 이제 만기가 되돌아오고 재계약 시점이 되면 또 틀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받았던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또 연장이 돼야 될 때 그때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그 대출 만기를 연장시키는데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일부 원금을 상환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끌고 와서 이제 메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데서 끌고 온다라는 게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금담보대출, 보험담보대출, 마이너스 대출, 여러 가지들을 다 융통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하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쉽지 않냐? 이미 그 아파트를 살 때부터 연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끌이 뭡니까? 부모한테 땡길 수 있는 돈도 땡기고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미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조금만 삐끗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제 역전세 난 다음은 저 뉴스에서 얘기하듯이 부동산 PF 위기설이 이제 현실로 이제 점점 더 다가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24년 5월 1일 날 금융권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개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DSR 원리금 상환 관련한 1년 연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따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대출 한도를 책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도 같이 갖게끔 이제 요구하는 거고요. 이래저래 점점 빡빡해지는 거죠.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계대응 완충자본도 추가로 적립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른다 라는 걸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점점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점점 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이래저래 부동산 PF 사업이 걱정거리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이제 대출을 내준 금융권들이 저 대출 채권을 회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할인 분양이죠. 할인 분양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이제 아파트 할인,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되게 이제 많이 이제 틀어진다라는 겁니다. 저희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 이가 연착륙과 질서 있는 정리를 얘기하지만, 야시당초 이 인간들은 금융 관련해가지고 생각이 없는 놈들이에요.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관료가 아니라 윤석열이 꽂아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단 1도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배명령 저지르고 뭔가 이렇게 돈벌이가 되면 움직이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애써야 되는 관료로서의 역할은 1도 하지 않을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역적이죠. 목을 쳐서 날려도 시원찮을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놈을 저 자리에 앉혔으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아질 수가 있냐고요? 없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윤석열이나 저기 누굽니까? 오세훈이나 저 김주현이나 이복현이나 이창용, 추경호,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괜찮아지냐? 안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재벌들 족불가들 앞잡이로 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신용하지만 실제로는요, 대기업 재벌가들만 유리하게끔 법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대놓고. 저기 뭡니까? 주식 양도세도 대주주 조건을 10억에서 50억으로 늘렸죠. 뭡니까? 다 해먹으라는 겁니다. 다 해먹으라. 저로 인한 세수 부족은요, 아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면서 세수 펑크나,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줘서 세수 또 펑크나, 이제는 대놓고 주식시장의 양도세까지 또 펑크나게끔 세수를 또 알아서 깎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누가 메꿉니까?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메꾼다라는 겁니다. 저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부실도 질서 있는 정리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고 나몰라라고 뭐합니까 또? 부실을 핑계로 세금 투입하고 대기업들, 재벌들, 족불가들, 그네들만 또 위해 주려고 지금 수작질을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썩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나 대통령 마누라 년이나 뭐 곽상도 같은 놈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곽상도 브라더스 패밀리들로 만들고, 서민들은 다 죽어라, 뒤져라, 니네들 다 부담해라, 누리는 건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런 짓거리들로 지금 뭐 검찰 특활비니 지랄이니 다 해먹고 있는 게 지금의 나라다. 부동산 PF 위기설은 다가올 위협. 지금 이미 역전세의 대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가 되고 있지만 나 몰라라 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수작질하고 있는 게 지금의 나라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개개인들 스스로 각자 도생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